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 근래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잠을 자더라도 그 다음날 많이 피곤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멍한 상태로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월이 돼가지고 이게 충곤증인가? 아니면 내가 뭐 수면장애가 생겼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죠? 낮에 이게 많이 피곤하신 분들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수면연구소 소장이 쓴 숙면의 모든 것. 요것만 알면 우리도 이제 수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먼저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은 사실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면 시간은 유전적인 자질에 기인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자더라도 그 다음날 상쾌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길게 자야지만 상쾌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차이가 흔히 뭐 노력이나 열정 이런 거에 의한 게 아니고 이게 유전적인 자질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자고 괜찮은 사람은 그냥 본래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나폴레옹이나 에디슨처럼 4시간만 자고 괜찮은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 미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그래 나도 4시간만 자고 뭐 공부해야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참고로 아인슈타인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취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몸의 노폐물은 소변을 통해 배출되지만 뇌에 쌓이는 노폐물은 수면 중에 배출된답니다. 이 뇌도 활동을 하면 이 뇌 속에 단백질 노폐물이 쌓인다고 해요. 이걸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깨어있을 때도 배출이 되고 자는 중에도 배출이 되는데 자는 중에 배출되는 게 깨어있는 거의 4배에서 10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해가지고 뇌의 노폐물을 다 배출을 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뇌에 있는 노폐물을 충분히 배출시키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이런 정신질환이나 신경질환이 나타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데 젊을 때는 우리가 건강하니까 이제 젊음으로 어떻게 버티다가 이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나이가 들고 나서 이런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바람직한 수면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수면 부채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야 되는 시간이 8시간이 딱 적정 시간인데 내가 맨날 7시간만 잔다. 그러면 1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 1시간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게 부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채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암, 당뇨, 고혈압, 우울증 뭐 이런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치매 같은 이런 질병에도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수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자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잠을 자야 되는 거죠. 조금 제가 놀랐던 사실이 뭐냐면 자야 하는 적정 시간보다 적게 자는 경우, 예를 들면 뭐 6시간만 2주 동안 자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이 집중력이나 주의력이 이틀 밤을 샌 것과 같은 수준으로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가 안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게 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이게 수면 때문이었구나 라는 그런 핑계를 조금 대볼까요? 잘 자면 또 똑똑해지는 거죠. 뭐 아무튼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해야 내가 가진 주의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잠자는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잠든 직후의 90분 동안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시간이 가장 깊게 잠드는 시간이고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하네요. 흔히 성장 호르몬은 뭐 아이 때만 분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어른들도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성장 호르몬이 잠든 직후에 70%에서 80%가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왜 중요하냐? 노화 방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피부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부요. 여성분들 주목하세요. 잠든 직후의 90분이 여러분들의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쉽게 말해서 비렘 수면이란 깊은 수면을 말하고요, 렘 수면이란 얕은 수면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파형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든 직후의 90분간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시기에 굉장히 깊은 수준의 비렘 수면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90분 이후부터는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격차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초반 90분이 가장 중요하다. 자, 여섯 번째, 자는 시간은 비만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특히나 여성분들,
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가 뭐냐면 그 여성분들 중에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이 비만도가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7시간에서 8시간보다 더 많이 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케이스 다 비만도가 7시간에서 8시간 잔 사람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면 시간을 자야지 비만도가 낮아지고 그보다 많이 자던 적게 자던 다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 식욕하고 어떤 연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연구 결과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분들이다 그러면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7번째, 수면 연구에 관해서 알려진 것들은 1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왜 책에 적혀 있었냐면 수면연구소 소장님인 이 저자가 봤을 때는 수면 연구가 본격화된 게 불과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들이 너무 유언비어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들이 딱 봤을 땐 믿어버리니까 카더라를 믿지 마라 라는 거죠. 뭐 그런 이유들로 이런 책을 집필하신 거겠죠. 카더라를 믿지 말고 책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거죠. 내가 전문가니까 나를 믿어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린 전문가를 믿어야 돼요. 인터넷 카더라를 믿지 말고요. 자, 이제 숙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린 이게 중요해. 우리는 숙면을 취해야 되니까요. 첫 번째, 이 수면은 빛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자기 전에 우리는 보통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다가 자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안 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뇌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는 동안은 불빛은 모두 다 꺼두시고 인공적인 조명도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불은 모두 끄시고, 그게 좀 여의치 않다, 뭐 달빛이 들어온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안대를 쓰십시오. 안대. 그게 이제 숙면을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에서 보통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운동을 안 하시게 되는데 숙면을 취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앉아서 컴퓨터 작업만 하는 경우에 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뇌는 필요한데 몸은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랑 몸이랑 이 대사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는 되게 피곤해서 쉬고 싶다 이렇게 오는데 몸은 굉장히 활기차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피로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뇌와 몸이 균형을 찾아서 잠이 잘 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심부 온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심부 온도.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흔히 체온이라고 말하는 건 이 표면 온도잖아요. 요거 말고 이 우리 몸 내부에 있는 온도를 심부 온도라고 하는데 이 몸 내부 온도가 낮아져야지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 내부에 있는 온도를 낮추려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방출시켜야 되죠. 안에 에너지를 방출시키다 보면 피부 밖으로 방출될 거 아닙니까? 그럼 따뜻하잖아요. 몸이 따뜻해야 잠이 잘 온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심부 온도에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심부 온도가 낮아질 때 나오는 그 열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욕을 하면은 몸이 따뜻해져서 잠이 잘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욕조에 딱 들어가면 몸이 굉장히 노곤노곤해지죠. 근데 문제는 안에 있는 심부 온도도 같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끝나고 나오면 심부 온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잠이 잘 안 온다고 해요. 이 온도를 다시 낮아지는 데까지는 9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뜨거운 욕조에 몸을 누이는 거는 숙면을 취하는 데는 별로 도움은 안 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 뭐가 있냐면 족욕이 있다고 합니다. 족욕. 그러니까 발만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열 방출을 용이하게 한대요. 그래서 심부 온도가 빨리 낮아지고 그래서 잠이 잘 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리고 네 번째, 타임 윈도우 방법이라고 이 저자가 고안한 방법이고 저자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요거 좀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을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딱 깨는 시간에 깊은 수면 상태일 때 딱 깨면은 정신이 되게 몽롱하고, 얕은 수면 상태일 때 딱 깨면 정신이 맑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7시에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면은 알람을 7시 하나랑 6시 한 40분쯤 이렇게 하나 해놓는데, 6시 40분의 알람은 작은 알람 소리로 해놓고 진짜 일어나야 되는 7시 알람은 큰 소리로 해놓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잠을 자다가 6시 40분,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에 딱 깨게 된다. 그럼 그때 작은 소리만 듣고 깬다라는 것 자체가 얇은 수면 상태일 때 딱 깨는 거다 보니까 맑은 정신 상태일 때 깨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걸 못 듣는다, 그럼 그때는 깊은 수면 상태일 때고, 그게 한 20분에서 30분 지나면 다시 얕은 수면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7시에 좀 더 맑은 정신에 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방법은 내가 맑은 정신일 때 깰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의 이 주기가 뭐 20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고 보통 한 15분에서 30분 사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에 맞게 이걸 조정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좀 꿀팁 맞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모두 숙면을 취해서 아이 같은 피부와 그리고 건강을 챙기고 이 명료한 정신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요게 결론이죠. 그리고 타임 윈도 방법은 이 영상을 본 직후부터 바로 한번 사용해 보시죠. 저도 오늘 저녁 한번 써보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제가 잠이 안 올 때 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효과가 제법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일단 침대에 딱 누웠을 때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힘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힘을 빼는 거예요. 어떻게 빼냐면 눈을 감고 의식적으로 이마에 힘을 뺀다, 그리고 눈에 힘을 뺀다, 광대에 힘을 뺀다, 볼에 힘을 뺀다, 턱에 힘을 뺀다, 목에 힘을 빼고, 그리고 어깨의 힘, 가슴의 힘, 팔의 힘, 손목의 힘,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힘을 다, 전신의 힘을 다 뺀다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몸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럴 때 잠이 좀 더 잘 오는 그런 경험을 저는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서 잠이 안 올 때는 저는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잠이 안 오실 때 양을 세는 건 그만하시고 요걸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제 쿠키 영상에 딱 넣은 거죠. 그럼 여러분 숙면 취해서 모두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